수학 3단원 수행평가 풀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번은 12.32 나누기 8이죠. 이걸 첫 번째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먼저 풀이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이를 할 때는 그냥 12.32에서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232 나누기 8을 먼저 해봅니다. 1232 나누기 8 하면 154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소수는 12.3입니다. 그런데 12.32는 1232의 몇 배가 되는 숫자죠? 맞아요. 100분의 1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154의 100분의 1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되겠죠. 1.5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2.32 나누기 8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2.32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분모가 100이 오도록 하고 분자에는 1232가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232 나누기 8을 할 건데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자와 나누는 수가 한 번에 나눠 떨어지면 선생님이 분자에서 바로 나누어 버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계산을 하면 100분의 얼마가 될까요? 15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분수를 다시 소수로 만들어주면 1.54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로셈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2.32 나누기 8을 세로셈으로 할 건데 우리 8에다가 무엇을 곱해야지 12에 가까워질까요? 맞아요. 1이겠죠. 그래서 8 써주면 12 빼기 8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함께 내려와주고 그러면 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지 43에 가까워질까요? 맞아요. 5지요. 8, 5, 4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3이 남고 마지막 2까지 내려와서 써주면 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지 32에 가깝거나 같아질까요? 맞아요. 4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머지가 0까지 나올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써주시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소수점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네, 원래 있던 소수점을 그대로 위에 찍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54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번에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6.9 나누기 1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어봅시다.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려면 원래 있던 소수점을 빼서 자연수를 만들라고 했었죠. 그러면 69 나누기 1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69 나누기 1을 하면 나머지가 0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누었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69를 690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690 나누기 1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345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소수는 6.9입니다. 그런데 6.9는 690이라는 숫자의 몇 배가 되는 숫자인가요? 맞아요. 100분의 1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어떻게 변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45의 100분의 1배니까 3.45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9 나누기 2를 하면 네, 나머지가 생기죠. 딱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숫자를 바꾼다? 딱 나눠 떨어질 수 있도록 690으로 바꾼다. 네, 보너스 문제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6.9를 분수로 바꾸셔야겠죠. 6.9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니까 분모가 12 오고 분자는 69가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69 나누기 2를 할 건데 이 분수의 나눗셈은 지금 분자와 나누는 수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줍니다. 10분의 69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20분의 69가 됩니다. 그런데 20분의 69는 소수로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분모를 100으로 바꿔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5씩 곱해줍니다. 각자 5씩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34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어서 3.4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로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6에 가깝거나 같아질까요? 맞아요. 3입니다. 그럼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되고 뒤에는 소수 첫째 자리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지 9에 가까웠거나 같아질까요? 네, 4를 곱해야지 8로 9에 가까운 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나머지가 1이 남는데 지금 이 1은 2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뒤는 0을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지 10이 될까요? 맞아요. 5를 곱하면 10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겠죠. 소수점을 찍어줘야 하는데 소수점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원래 있던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답은 3.4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번의 3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 나누기 8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72.4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빼면 724가 되겠죠. 그럼 724 나누기 8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724 나누기 8을 하면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8로 나누어서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뒤에 0을 붙여서 7240을 만들어줍니다. 7240 나누기 8을 하면 905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소수는 72.4입니다. 72.4는 7240의 몇 배 되는 숫자일까요? 맞아요. 100분의 1배 되는 숫자이죠. 그런데 이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905의 100분의 1배는 소수 둘째 자리가 되어서 9.05라는 소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72.4 나누기 8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친구를 분수로 바꿔야겠죠. 이 친구는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니까 분모가 10이 오고 분자에는 724가 오게 됩니다. 그럼 10분의 724 나누기 8을 할 건데 분자와 나누는 수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도 분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약분을 할 건데요. 8과 724를 4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와 181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분한 후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하면 20분의 181이 되는데 이 친구를 소수로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5씩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905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게 되니까 9.05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세로셈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8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72가 되거나 가까워질까요? 맞아요. 9를 곱하면 7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빼면 0이 되고 소수 첫째 자리가 내려오는데 4 안에 8이 포함될까요? 안 됩니다. 4를 8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위엔 0이 되고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0을 4 뒤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8에다 어떤 수를 곱해야지 40이 되거나 가까워질까요? 맞아요. 5를 곱하면 딱 4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0으로 딱 나눠 떨어지고 마지막 작업
소수점을 찍어줘야겠죠. 소수점은 원래 있던 소수점에 그대로 올려서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9.0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의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나누기 25인데요. 이것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이를 할 건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미 자연수의 나눗셈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5 나누기 25를 하면 딱 나눠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를 나누었을 때 딱 나눠 떨어질 수 있도록 15 뒤에 0을 붙여서 150 나누기 25를 해주면 6으로 딱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것은 15 나누기 25였죠. 그렇다면 15는 150의 몇 배 되는 숫자일까요? 맞아요. 10분의 1배 되는 숫자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6의 10분의 1은 소수 첫째 자리로 변하여 0.6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5 나누기 25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려면 이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25분의 1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25분의 15가 되는데 지금 이 분수는 소수로 바꾸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로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 분모를 100으로 바꾸어 줄 건데 분모가 100이 되려면 25에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4를 곱해줘야 하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줍니다. 각각 계산해주면 100분의 6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100이니까 자연수 뒤에 있는 소수점이 앞으로 한 번, 두 번 와서 점을 찍게 되는데 그럼 0.60이 되겠죠. 그런데 6 뒤에는 0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0.6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 나누기 25를 할 건데 15 안에 25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을 써주고 15 뒤에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0을 붙여줍니다. 그럼 25에 얼마를 곱해야지 150에 가깝거나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6을 곱해주면 딱 150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딱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소수점은 어떻게 찍어주면 될까요? 소수점이 안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15라는 자연수 뒤에 이렇게 소수점이 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려서 찍어주니 답은 0.6이 됩니다.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1번 볼게요. 같은 개수의 화분을 만들 때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회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 가서 먼저 화분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볼게요. 자, 화분을 만드는 회사는 각각 어딘가요? 맞습니다. 바로 나와 라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회사 이름은 나와 라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화분을 만들 때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지를 비교해서 구하려면 먼저 각 회사가 화분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커피 찌꺼기의 양을 구한 다음 서로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 회사에서 화분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커피 찌꺼기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체 커피 찌꺼기의 양을 총 만든 화분의 개수로 나누면 화분 한 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나 회사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총 85.5kg의 커피 찌꺼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총 45개의 화분을 만들었으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85.5 나누기 45를 하면 45에다가 1을 곱하면 85보다 커지니까 1을 넣어주셔서 계산하면 405가 나옵니다. 그럼 45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405가 나오거나 같아질까요? 맞습니다. 9를 곱해줘야지 405가 나와서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소수점은 어디에 찍어주면 될까요? 바로 위에 찍어서 1.9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라해사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라해사는 전체 찌꺼기 64.6kg으로 합은 총 3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64.6kg의 찌꺼기로 총 38개 화분을 만들었으니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함께 계산해 볼게요. 64.6 나누기 38을 하면 여기서도 38에 2를 곱해버리면 64보다 커지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 다음 계산해주면 6 나오고 2 나오겠죠. 그래서 266이 되는데 38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266과 가까워지거나 같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7입니다. 그럼 딱 266이 나와서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소수점을 어떻게 찍어주면 될까요? 바로 위에 나란히 찍어줘서 정답은 1.7kg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어떤 회사가 화분을 만들 때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나요? 자연수 1은 모두 같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9가 큰가요? 7이 큰가요? 맞아요. 9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화분을 만들 때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회사는 나 회사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스 테이블에서 커피 찌꺼기 61.2kg으로 화분 34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에서 구한 나와 라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조스 테이블에서 본 커피 찌꺼기로 화분 34개를 만들 수 있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조스 테이블이 화분 1개를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의 양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써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스 테이블이 화분 1개를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조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총 커피 찌꺼기의 양을 만들고자 하는 화분의 개수로 나누면 1개를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은 61.2 나누기 34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을 선생님이랑 함께 구해볼게요. 61.2 나누기 34. 34에 2를 곱하면 61보다 커지니까 1을 곱한 수를 넣어서 34. 다음 뺄셈을 해주면 27. 그래서 272가 되는데 34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272에 가까워지거나 같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8이죠. 그래서 8을 곱하면 272가 돼서 나머지가 0으로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소수점을 나란히 위로 찍어주면 총 1.8kg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스 테이블에서는 화분 1개를 만들 때 최대 1.8kg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 회사와 라 회사를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이때 나 회사는 화분 1개에 1.9kg이 아까 필요하다고 했었고 라 회사는 화분 1개에 1.7kg의 커피
찌꺼기를 필요로 한다고 아까 구했었죠. 그렇다면 나와 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이 조스 테이블에서 의뢰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라 회사지요. 왜 나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나 회사는 1.8kg보다 더 많은 1.9kg을 사용해야 하므로 나 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라 회사가 조스테이블에서 모은 커피 찌꺼기로 화분 3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 회사는 1.7kg만 있으면 화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개수의 친환경 가방을 만들 때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회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물품 이름만 바뀌었지요. 그럼 가장 먼저 친환경 가방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봅시다. 친환경 가방을 만드는 회사는 각각 어딘가요? 맞습니다. 가회사와 다회사지요.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가회사와 다회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를 각각 구했으니 각 회사가 친환경 가방 1개를 만들 때 필요한 커피 찌꺼기 양을 구해서 비교해 주셔야겠죠.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 커피 찌꺼기의 양을 친환경 가방의 총 개수로 나누면 하나의 친환경 가방을 만들 때 필요한 커피 찌꺼기의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회사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51.2kg 있었고 이것으로 총 32개의 가방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식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게요. 51.2 나누기 32는 32에 1을 곱해줘야지 51에 가장 가깝겠죠. 다음 빼주면 192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32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192에 가깝거나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6이지요. 그럼 딱 192가 돼서 0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옮겨 찍어주니 답은 1.6kg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회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회사는 전체 커피 찌꺼기 양이 얼마였나요? 네, 88.4kg이었고 이것으로 총 몇 개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68개 가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선생님이랑 나눠보도록 할게요. 88.4 나누기 68 나누면 먼저 1을 곱해서 88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고 204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어떤 수를 곱해줘야지 204에 가깝거나 같아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3이지요. 그래서 204가 딱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소수점을 그대로 나란히 찍어주니 정답은 1.3kg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친환경 가방을 만들 때 더 많은 찌꺼기를 사용하는지 비교해 볼까요? 자연수는 1로 같으니까 뒤에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큰가요? 6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두 회사 중에 더 많은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회사는 바로 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의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모은 커피 찌꺼기 100.8kg으로 선생님들을 위한 친환경 가방 72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와 다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이 중기초의 의뢰를 받을 수 있는지 찾는 문제지요. 그럼 아까 2번 문제와 같이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중기초에서 친환경 가방 1개를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의 양을 구해주셔야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체 찌꺼기의 양을 만들고자 하는 가방의 개수로 나눈다면 한 개를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은 100.8kg 나누기 72가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8 나누기 72. 72에 1 곱해주면 100이랑 가장 가깝겠죠? 그 다음 계산해 주면 28. 그래서 28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72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288에 가깝거나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4입니다. 72에 4를 곱해주면 딱 288이 되어서 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주니 중기초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양은 1.4kg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와 다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가 회사는 가방 한 개에 1.6kg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다 회사는 가방 한 개에 1.3kg의 커피 찌꺼기가 필요하다고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회사가 중기초의 의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 회사죠. 그럼 가 회사는 왜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 회사는 중기초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1.4kg보다 더 많은 1.6kg의 커피 찌꺼기가 필요하므로 가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고 1.4보다 적게 사용하는 1.3 다회사에서 이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